다시 이순림 박사님 모시고 이 시진핑이 지금 연임을 한다는데 뭐 영구집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박사님 모시고 좀 여러 가지 물어보고 알아야 할 것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태원 참사 문제가 점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보도 과정에서 CNN이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 사건과 뭔가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 보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는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도한 그 모습을 보면은 아무래도 CNN이 이 사건 이전부터 기획되는 과정부터 뭔가 관계가 있는 그런 냄새를 풍겼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사실이라면 아마 이게 국제 문제로 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 내부에서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을 벌려가지고 뭔가 그 특수 이익을 노리는 국제적인 정치 사조직이 존재하고 그들이 한국 통치권 이거를 행사하는 데에서도 압력을 주려고 하는 기회를 여기에서 찾고 있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생각이 다시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도 오늘 또 이제 같이 얘기를 이 박사님하고 나누겠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언론 보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를 좀 확인하고 이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박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네,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오시다가 네. 그냥 차 잡기가 힘드셨다고요? 오늘 토요일이어가지고 예. 토요일 오전이고 이래서 택시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택시 기사들 숫자도 좀 부족한 데다가 또 토요일이나 주말이나 이런 데는 또 잘 안 한다 그래요.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이런 날은 더 택시 잡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그래도 잡고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방송 아껴주셔가지고 일부러 쫓아 나오셔서 네. 국민들을 새롭게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이번에 시진핑이 3연임을 했다는 것은 결국 뭐 영구집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예. 원래 중국은 10년만 예. 주석이 이제 주석직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딱 보통은 이제 5년이 임기고 5년을 더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10년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다음 후대 또 그 주석을 뽑아서 그렇게 넘겨주는 게 당연한 건데 예. 이렇게 지금 시진핑이 정말 영구 집권을 위해서 욕심을 냈고 그것이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23일에 이제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에서 시진핑은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은 이제 총서기 및 이제 정치국의 상무위원 등도 이제 새로 뽑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 아주 중국에서 색다르게 정말 지난번에 이번에 시진핑이 이렇게 3년임을 성공했다는 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진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덩샤오핑이나 장쩌민, 후진타오 이런 분들은 2년임을 하고 이제 자동적으로 딱 후대 세대에게 이 주석직을 넘겨주었는데 이번에 시 주석이 이렇게 3년임을 하면서 1인 독주 체제를 확립을 했고 이것은 이제 정말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갈지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 시진핑이 처음 등장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에 그 사람을 뽑는데 다른 때와 달리 다른 때는 뭐 99% 찬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네. 그 사람은 그래도 한 90% 찬성 얻어가지고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반대표로 나오는 사람들도 용납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그 독재적으로 나가는 걸 좀 더 자유화시키려고 하는 네네.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나 네. 기대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기대한 것과는 달리 이렇게 엄청나게 그 강압적으로 네.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들을 적으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코로나를 갖다가 핑계 삼아서 네. 아예 그 도시 전체를 가둬버리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네. 그 전염병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흘리면서 네. 사실은 네. 자기들이 좋지 않게 여기는 성분을 가진 사람들을 살처분해버리는 네. 아주 무시무시한 네, 그런 네. 정치를 이제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네. 네. 그래서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그 격렬한 저항의식, 네. 분노, 동시에 공포감 이런 것이 아주 엄청나게 지금 팽배하고 있는데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 시진핑이 그 마구잡이로 이렇게 3연임을 하면서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네. 그 보면 시진핑은 이제 사실은 모택동 시대에 시진핑의 아버지와 시진핑이 같이 시진핑이 어린 나이에 한 10살 미만, 10살 전후 이런 나이였거든요. 아버지가 하방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방에 산골로 그렇지.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방의 그 처참함, 참혹함 이런 것도 시진핑이 다 경험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중국을 위해서 중국 인민을 위해서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중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다 기대를 했거든요. 시진핑에게. 근데 네.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완전히 모택동과 똑같은 지금 아주 영구 집권, 예. 1인 영구 집권 이런 것을 지금 시진핑이 이렇게 계획해서 지금 하게 된 거고 또한 시진핑은 지금 막강한 권력을 대내외에 공표를 하면서 이 덩샤오핑이나 장쩌민이나 후진타오 이 사람들이 딱딱 10년 만에 딱딱 자리를 내준 이런 거를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아주 권력 욕심을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이 특별히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지금 반환받았잖아요. 예. 이렇게 했는데 그 홍콩 보안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실시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보안법이 굉장히 진짜 아주 완전히 이게 무법천지입니다. 오히려 중국 공산당만이 유일한 권력자다 이런 것을 아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거고 굉장히 지금 염려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시진핑 나름으로 말이죠. 개인적인 역사를 보면 그렇게 네. 그 자기 인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했을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모택동만큼 이렇게 굳어진 네. 독재자로 예. 변한 그 이유 있잖아요. 예. 시진핑 자신은 그렇게 부실을 대죠. 뭐냐면은 우리 중국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중국몽이 있다. 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1대1로 정책을 가지고서 네네. 우리 중국이 G2로 발전하고 네. 또 G1까지 우리는 갈 수 있도록 예. 그 길이 예. 놓여질 수 있고 세계에서 우리를 받아들인다. 예. 또 이번에 새롭게 그 경제 개방 네네. 그쪽으로 달려가 보니까 중국이 예.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예. 그거를 하되 예.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오히려 그 부패하기 쉽고 네. 경제도 네. 부패하기 쉽고 더 나아가서 비효율적인 네네. 그러한 경제 흐름 예. 또는 생산 체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중국의 사회주의적인 예. 그런 이 생산 체제 네, 그리고 네. 시장 그 경제 관리 네. 이렇게 하면은 더 크게 미국보다 발전할 수도 있다. 네. 그거를 우리는 하자. 말하자면 이제 시진핑은요 그런 것을 구실로 댔었어요. 맞아요. 예, 대면서 네. 자기가 그거를 그 해야 되고 그거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중국 지도자가 나 외에는 없다니 이러면서 나왔거든. 네, 네. 자, 근데 시진핑이 행했던 중국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 그렇지. 예. 시진핑의 중국몽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
이게 이제 1921년에 중국 공산당 창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작년이죠. 작년이 이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까지 중국이 중산층으로 일어서고 또한 하나가 건국 100주년 기념 이게 이제 1949년도에 중국이 건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49년도까지 이제 앞으로 좀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뭐 공산 사회를 뭐 완성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이게 이제 중국몽입니다. 예. 그러는데 그리고 또 그 계획에 또 일환으로 앞서 이렇게 내세웠던 게 이제 1대1로잖아요. 이 1대1로라는 것은 세계를 중국을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세계로 길을 내면서 예. 세계를 이제 장악해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뭐 여러 그냥 시도는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세계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이런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시진핑이 행했던 1대1로 계획 이거는 완전히 세계로부터 버림받는 그렇지. 이런 이게 실패한 거예요. 예. 실패한 이런 것이 바로 중국몽과 1대1로인데 이거 완전히 중국이 뭐 세계의 중심이 돼서 세계를 장악하겠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에서는 이제 그 굉장히 중국이 경제가 굉장히 낙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많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민주사회로 좀 민주주의 국가로 좀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이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원을 한데 불구하고 다른 그 지도자들은 그래도 미국의 그런 그 지원에 힘입어서 용기를 가지고 굉장히 약간 이렇게 공산당을 내세우고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예, 예. 시진핑이 들어선 이후에 2012년도 말에 이제 시진핑이 네. 들어섰거든요. 이때부터 완전히 시진핑은 세계를 공산화시키겠다 이런 야욕을 그냥 다 그냥 드러낸 거예요. 어허.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 저기 자유민주주의 종주 그 대표 주자인 네. 미국에서 봤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걸 딱 발견을 하고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중국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예. 계속 경제를 발전시키면 안 되겠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이러므로서 이제 굉장히 계속해서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예. 이런 상황입니다. 참 놀랍게 분석해 주십니다. 네, 네. 예. 그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결국은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이 네, 실상은 중국 위주의 이기주의 네. 그리고 중국 위주의 지배주의. 네. 그걸 중국이 확장하자고. 세계를 예, 중국 예. 공산당이 예, 예. 세계를 다 제패하겠다. 예. 이게 바로 중국 몽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행동 지침으로 1대1로를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아프리카라든가 이 후진국에 굉장히 많이 시행을 했는데 아프리카 다른 뭐 동남아 후진국들도 이제 중국 공산당의 그 야욕을 다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결국은 중국 공산당에만 유리하고 그렇지. 세계를 잠식해가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아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반대를 하고 이러는 상황이죠 지금. 더군다나 이제 선진 기술 국가가 된답시고 네. 하는 짓은 남의 기술 훔쳐오기고 그렇죠. 그럼요. 모방하면서 네.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것이냐 예.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게 범죄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요. 예. 국제 범죄입니다. 그렇죠. 국제 범죄. 그러면서 이제 후진국에 대해서는 네. 그 돈 많이 준다 하고 가가지고서는 그냥 빚더미에 올려놓고 지배하는 네.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럼요. 그 지배 정책을 썼으니 한 마리의 거대한 공룡이 네. 전 세계 무대에 나타난 거죠. 네네. 예를 든다면 아프리카 같은데 아프리카가 그래도 경제가 발전이 덜 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이러니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뭘 도와준다고 하면서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뭐 이러기도 했어요. 그렇지, 예. 이러면서 대가로 뭘 가져가냐면 무슨 그 지하 자원을 다 자기네 소유로 다 해버린다든가 예. 뭐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그 나라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손해인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나라들이 다 파악을 했고 이러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시진핑 때에 유독 심하게 그렇죠.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제 세계인들이 중국의 현실을 시진핑의 욕심과 중국의 현실을 다 파악하고 이제는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그런 입장을 다 그냥 네. 반납을 하고 굉장히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면에서 중국이 지금 외톨이가 되고 있는 이런 형국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이건 안 되겠다 네. 싶어서 이제 네. 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 그럼요. 그 미국 쪽의 그런 반응, 또 네. 유럽 쪽의 반응 이런 네. 것들이 그 뭡니까 그 우한 폐렴, 예, 예. 그 네. 코로나 19 네. 이거와 더불어서 말이죠. 예, 예. 거대한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예. 그런 미국과 유럽의 특히 이제 강대국들이죠, 그러니까 네, 네. 이런 쪽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기 아, 바랍니다. 네, 네. 예. 강대국의 반응이라면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때 뭐라 그랬냐면 중국이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를 지금 공산당이 잠식하려고 한다. 이대로 뒀다가는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가 공산당에 의해서 잠식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은 그 자유세계 전 세계 국가를 대표해서 중국의 경제를 더 이상 중국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선을 그었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했고, 근데 그 후에 이제 공화당이잖아요, 트럼프 예. 대통령. 그 후에 민주당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예. 당선이 된 이후에는 바이든 대통령 어떻게 중국에 대한 대처를 할까 굉장히 우리들이 굉장히 그 촉각을 세우면서 아주 지켜봤거든요. 예, 예.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익을 위해서 우선한다 이런 걸 저는 깨달았어요. 예.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대중국 그 기조 이건 그대로 유지해가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중국이 더 이상 경제 발전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이 앞장서서 지금 막고 있는 이런 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짜. 저는 그 바이든이 등장했을 때 있잖아요. 네, 굉장히 걱정했어요. 그렇죠. 저도 왜냐하면은 마찬가지요. 정말 걱정했어요. 예, 진짜. 바이든이 그 중공과 검은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 아들도 있다 예, 그러고. 아들도 그래가지고 예. 거기서 이상하게 그 부패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미국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등장했을 때 네. 이게 시진핑한테 코가 쥐어져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지배당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사실 염려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익에 앞서 국익을 우선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어요. 정말. 네. 예, 시진핑도 저기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에 대해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똑같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정말 너무나 다행이고 지금 이제 그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바이든은 트럼프하고 이렇게 일단 트럼프하고 너무 자기가 이제 대조가 됐잖아요. 맞아요. 예. 트럼프는 정치 초년생에다가 깨끗했고 네. 정치적으로는 네네. 또 바이든은 정치 선배로서 엄청나게 부패가 많은 사람이고 미국 사람들 사이에도 이제 평가가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은 바이든은 이미 중국과 아주 부패한 관계가 있고 네. 트럼프는 신생 그 미국 정치 개혁을 갖다가 대표하는 인물이 돼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네. 그 옳지 못하게 나가는 경제 체질 네, 네.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은 예. 절대로 미국과 제대로 관계 맺을 수 없고 네, 네. 세계와도 네가 제대로 관계 맺을 수 없다. 네. 아주 그걸 선언하고선 그 중국을 다루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걸 이 바이든이 등장하면 이거 다 그냥 다 소용없는 것이 네, 이제 네. 될 수가 있었는데 네. 겉으로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바이든도 미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과 시진핑과 대결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네. 실질적으로 네. 바이든이 당선되는 거 있죠. 네, 네. 그것도 거짓 당선 아닙니까? 사실은 부패 선거 아닙니까? 부패 선거에 실제로 도움을 준 것이 누구예요? 시진핑이거든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시진핑이 도미니언 서버도 보내고 또 이상한 표도 보내고 네. 이래가지고 사실상 바이든이 당선되지 못할 사람이 당선됐다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네. 그래서 바이든이 절절 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바이든이 먼저 자기 국민 눈치를 보면서 네. 상당히 이 시진핑과 네, 네. 속으로 자기네들끼리 비밀리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네. 어쨌든 겉으로는 네. 그렇게는 안 했어요. 예, 예. 안 해서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예, 예. 이 대립하면서 나오긴 했는데 네. 이 대립이 이 시진핑과 바이든 사이를 보면은요, 이 트럼프는
시진핑이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역내에서 국제적인 역내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을 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굳히려고 하고 네. 또는 뭐 아프리카든지 어디든지 가서 예, 예. 그 자기 이익을 굳히는 폭력을 쓰려고도 했는데 네. 트럼프가 딱 등장해서 그 네, 네. 폭력을 쓰지 못하도록 네, 네. 전쟁 쪽으로는 절대 가지 못하도록 꽉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때는 군사적으로는 중공과 이게 절대로 그 전쟁을 억제하는 네. 그 미국의 압력에 눌려서 아예 그 생각도 못하는 네. 북한도 그랬죠. 그는 예, 예. 그렇게 못하게 효과적으로 그랬는데 이 그러면서도 이 트럼프는 계속 대화를 하자. 네. 대화 네. 쪽은 문을 열어놓고. 네. 네. 그런데 바이든에 들어서서는요 어떻게 됐냐면은 오히려 전쟁 쪽으로 자꾸 가요. 네. 심지어 한국까지도 그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이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중공과의 관계도 그렇고 네. 원래 미군이 이 전쟁 억제력으로다가 작용을 했는데 네, 트럼프 네. 때는 네. 지금은 전쟁을 도발하는 네. 그런 쪽으로 자꾸 미국과 그 중공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한번 전쟁 지향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그런 식의 흐름이 생겨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막기가 그렇죠. 힘들어요. 네, 근데 지금 네. 바이든이 말이죠. 네, 네. 그런 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죠. 네. 지금 이 박사님께서 시진핑이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서 네. 지금 대응을 하는 것 같은가. 지금 더군다나 자기 영구 집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네, 네. 미국과도 더 대결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군사적으로 말이죠. 대만 문제도 있고 또 북한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네. 일본과도 또 별로 좋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시진핑이 네. 자기 영구 집권 있잖아요. 네, 네. 이것과 연결돼 가지고 네. 앞으로 이 전쟁 문제는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 같아요. 전쟁 문제는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고 있는데 이 이후에 지금 그 시진핑은 지금 시진핑은 일단요 자기가 3년임을 한 거 이거는 중국 역사에서 현대사에서도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중국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 뭐 중국 국민들은 모든 걸 강압적으로 눌러버리니까 네. 뭐 여기에 대해서 겉으로는 반발하는 이번에 반발해가지고 그 육교 위에서 이게 현수막도 내걸고 이런 반발도 있었잖아요. 예, 예. 이런 반발을 한다는 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렇죠.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중국에 그런 사람들 바로 이제 감옥으로 바로 더 직행을 했을 것이고 예. 이렇게 하니까 중국 국민들은 그걸 표시로 못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 국민들이 해외에도 많이 나와 보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압적으로 누른다 해서 옛날 뭐 모택동 시절의 중국이 아니거든요. 예. 이런 시절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중국 국민들이 더욱더 시진핑의 이런 강압 정치에 반항을 좀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중국 국민들도.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게 바로 모택동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문화대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강압적으로 중국을 지배를 네. 했거든요. 네. 그러다 모택동이 1966년부터 76년도까지 이 10년간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는데 문화대혁명이 끝나게 된 계기는 바로 모택동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연사에서 사망을 하니까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이제 등소평 시대가 들어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모택동도 지금 계획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제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중국 국민들이 뭐 반항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이제 독재 정제로 가다 보면 이게 경제도 더 미국의 이제 제재도 계속 갈 것이고 이러다 보면 경제도 더욱 나빠질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중국 시진핑이 취할 것이 바로 대만을 공격하거나 이런 식으로 전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 관심사를 돌리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뭐 분명히 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지금 이게 예.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것 보통 같아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지금. 예.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된다면 또 북한도 또 뭐 가만히 그 등달아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그것도 걱정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국 대만은 지금 미국에서 대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늘 대만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중국이 어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그 위협을 잠재우기 위해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그 중국 그 시진핑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계속 관심 가지고 눈여겨볼 문제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준비해 오신 말씀이 참 굉장히 많은데 네. 시간이 가가지고 예. 아주 중요한 것만 좀 더 네.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시진핑이 지금 그런 감각,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예. 이번에 G20 회담 있죠? 네. 네. 거기에서 바이든하고 회의를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회의를 했고,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바이든과 시진핑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조 바이든이 이제 11월 14일 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제 시진핑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과 충돌 양상을 막기 위해서 긴급한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또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시진핑한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중국과 함께 다루어야 할 많은 사안이 많다, 이러면서 오늘 이렇게 그 발리에서 이렇게 시진핑을 만날 기회가 돼서 반갑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네. 이제 시진핑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과 미국 양국 지도자는 이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러면서 시진핑이 하는 얘기, 중국 사람들은, 중국 지도자는 이런 얘기 잘하거든요. 항상 정치가는 뭐는 어떻고 이런 뭐 이렇게 연설을 좀 해요. 그러니까 시진핑도 역시 정치가는 자국의 발전 방향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한 정치가는 세계와 공존하는 길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수 가르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지도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서로 어떤 게 구체적으로 얘기 나누지 않고, 예, 예. 뭐 잠깐 이런 예.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정상회담은 했지만, 뭐 어느 나라를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G20 정상회담, 이런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같이 모인 가운데서 잠깐 얘기 나눴는데, 뭐 이런 그냥 상식적인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걸 보고서 지금 이 박사님께서는 시진핑이 지금 현재 자, 대만 같은 거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흔들어서 그냥 폭력을 써서라도 내가 잡아야겠다. 특히 내 권력이 내부에서 네. 불안하면은 예. 그런 불안을 씻어내기 위해서도 그러고, 네. 또 대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예. 뭐 이제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예. 동시에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 네. 한국이 조금 흔들기 쉽게 돼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무기가 발전하고 네, 네. 전 세계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함부로 건들기 힘들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과 지금 나눈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보면은 지금 시진핑이 앞으로 세계 정책이 있잖아요. 네. 뭐 자기 국내 정책은 그렇다 치고, 네, 네. 이 해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나올 것 같아요? 뭘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 쪽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예, 예.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뭐 완전히 알아서 기지 않았어요. 중국을 대하는데 완전히 알아서 기고, 중국을 공식 방문해 가지고도 뭐 9끼 중에 몇 끼를 혼밥으로 다 먹고,
또 뭐 우리 같이 동행했던 기자들이 폭력을 당하고 이런데 말 한마디 못하고 완전히 뭐 그냥 중국이 됐을 때 대한민국 완전히 밥이었죠, 밥.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네. 하여튼 우습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진짜 그건 말도 안 부끄럽기도 돼요. 하고. 근데 아유, 이제 정말. 마침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이 됐잖아요. 예. 그랬더니 중국의 시진핑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 아세요?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3월 9일 날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되고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을 했잖아요. 취임하기 전에 이 시진핑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하 전화를. 예, 그러니까 예. 시진핑이 완전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완전히 그 전화 한 통화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한 거고 이번에도 뭐 이제 보면은 중국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이 문재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그다음에 이제 이번 저기 G20 정상회담에서 또 만났어요. 네. 이때 만났을 때도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긴 체구도 있고 딱 봤을 때 리더십이 딱 보이잖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한테는 그런 걸 보고 이제 이번에 만났을 때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정은의 북핵 망동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중국이 제대로 좀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이 북한의 형이라며 동생이 그 뭐 망동하는 거 그거 좀 똑바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좀 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아니 우리 대통령답지 않아요? 대한민국 그렇죠. 대통령 이 정도 돼야지. 예, 예. 그리고 사실 중국은 완전히 공산당 체제에서 진짜 아무 시스템도 없는 데 가운데 우리나라의 모든 발전된 시스템을 다 그 배워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 MBC에 있으면서 저는 그런 걸 너무너무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이러니 우리나라 걸 다 배워가지고 가져간 그런 중국에게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비굴하게 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딱 일단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이 북한 핵을 함부로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거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진핑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북한이 호응을 해오면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런 담대한 구상을 우리 윤 대통령이 또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에 호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명심할 것은 이렇게 그렇게 호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시진핑이 완전히 기가 팍 죽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중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걸 제가 부탁드릴 것은 중국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합니다. 이거 아주 우리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중국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아주 약하게 구니까 완전히 문재인의 발로 뭉개버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다는 게 정상적인 방법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방법으로.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딱 나가니까 얘네들이 딱 지가 먼저 축하 전화하고 지금도 딱 한 수 딱 얘기를 우리 완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형님이 된 것 같아요. 북한 문제 똑바로 좀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렇게 했더니 예. 알아서 하겠다 지금 딱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예. 정말 중국 문제를 제대로 잘 다루고 계셔서 정말 너무 든든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기본에 충실하게 나가고 있어요. 예. 이럴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예. 윤석열 대통령 정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번에 저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시진핑 만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이렇게 보고서는 어떻게 속이 시원한지. 예. 아이고 이거 오래간만에 대통령다운 대통령 나왔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제가 예.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공자학원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자학원이 중국은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한국어 학당 뭐 이런 거 같은 이런 그 공자학원이라는 이런 이 학당을 세계 각 대학에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그 대학에는 전부 돈을 다 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공자학원이 이름만 공자학원 하면 굉장히 이미지가 좋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중국 공산당을 홍보하고
공산당을 확대하는 이런 기관이 바로 공자학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도 이미 알아차리고 미국에서도 이거를 벌써 많이 이제 폐쇄를 시키고 있어요. 네. 영국에서도 이번에 그 인도계 총리가 새로 당선이 됐잖아요. 네. 이분이 이 공자학원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총리가 되면 공자학원을 다 폐쇄하겠다 이런 것을 공약을 했는데 총리가 되자마자 지금 공자학원을 다 폐쇄시키는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2개 대학에 지금 공자학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 외대, 네. 제주, 뭐 전국 각 대학 22개 대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한 대학도 아직까지 폐쇄를 안 시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루빨리 대한민국에 있는 공자학원을 폐쇄시켜야 됩니다. 이 22개의 대학 말고 중고등학교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 들어와 있는 곳에는 중국 공산당에서 계속 지원금을 주고 있거든요. 예, 예. 대학이나 학교에서 이 경영난을 좀 겪고 있으니까 이 돈을 보고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대한민국을 미래를 위해서 하루빨리 이 공자학원을 폐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문재인 밑에서 검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검사장까지 되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그 비판을 받는 네. 이런 입장까지 갔었죠. 예, 예. 그리고 언제든지 문재인 밑에서는 한 수 아래다. 까딱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네, 네. 드디어 문재인 한 수 아래가 아니라 네. 정말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네, 네. 대통령으로서의 그 모습을 네. 갖추어 간다. 네, 네. 근데 이제 갖추었다가 아니고 갖추어 간다. 네, 네. 이제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네. 문재인 밑에 한 수 아래였던 사람이 아니라 예, 예. 진정으로 문재인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서 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되찾아주고 네. 역사를 바르게 되찾아주고 네.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의 원래부터의 그 엄청난 그 생산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적 생산력, 문화적 생산력 이런 것을 갖다가 제대로 퍼 올리는 네. 지도자로서 이제 모습을 갖추기를 우리가 다 바라고 있는데 네, 네.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 사건이 네. 하나의 걸림돌 아니면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잘못 다루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저 문재인 영향 밑에 주저앉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잘만 다루면은 네. 이 문재인 이 영향을 확 벗어나 가지고 네, 네.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먹구름, 네, 네. 예, 홍석현 먹구름, 뭐 박지원 먹구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대한민국을 건져 올리는 네.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이번 이태원 참사 사건을 보니까 누구나 다 느껴요. 아이고 저거 세월호 사건 또 하나 났구나. 네. 그러면은 이 세월호 사건 이용해 가지고 이번에는 윤석열을 그 통치권자로 자리에서 네, 네. 끌어내리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는 네. 게 아니냐. 네. 누구나 다 그렇게 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태원 참사 사건 이번에 보니까 네. 실제로 그랬어요. 네, 네. 그저 CNN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번에 보도하는 것도 보니까 네. 이상하더구만요. 자기네들의 그 촬영 장소는요 실제 사고가 난 장소하고 다른 세트로 만들어 놓은 곳이 따로 있더라고. 어머. 그리고 시체 노릇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찍고 시체 운반자 노릇하는 사람들 데려다 찍고 어머.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진 그 사건이 말이죠. 네. 거기서 마치 벌어진 거지. 거기는 무슨 더바코라고 하는 전자담배 가게 앞인데 네. 해밀턴 호텔 앞이라고 거짓말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사고 현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고 현장하고는 상당히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가. 네, 그렇게 지금 보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그것이 보면은 그것을 CNN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보도한 시간을 보니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 이태원 사고가 벌어진 시간 있잖아요. 네. 같은 시간이에요. 예, 예, 예. 같은 시간에 다른 세트장에서 찍어가지고 네. 사고 현장에서 일어났다고 그걸 보냈으니 예. 그럼 CNN은 뭐예요? 예. 처음부터 예. 지금 뭔가 이태원 참사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관여했다는 뜻입니다. 예, 예. 그 관여하는데 그걸 기획한 팀 있잖아요. 네. 그들과 함께 놀았다는 뜻이고 네, 네, 네. 그렇다면은 이게 국제적인 사건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사건은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통치권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처럼 네, 네. 끌어잡아 내리기 네. 위해서 네. 국제적인 음모가 작용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네. 사고가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늘 박사님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이런 것을 보도하는 한국 그 TV 네. 네. 또는 신문사 있잖아요. 네, 네. 이 언론사들 예, 예. 지금 현재 보도 내용과 보도 자세 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예.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특히 지금 박사님께서는 그동안 MBC의 개혁을 위해서 네. 정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금 많은 고통을 무릅쓰고 애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또 이것이 하나의 모범이 돼가지고 전 한국의 이 TV사들 여기도 다 그런 방법으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네. 이거를 사실 지금 현재 보여주고 계신 지도자라고요. 지금 이 박사님이.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모신 것도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신 거예요. 네. 국민 앞에 이런 분은 자꾸 내세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네, 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이 이태원 참사 사고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자세와 보도 내용이 있잖아요. 네. 이것이 지금 CNN과 뭔가 같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예. 박사님께서 좀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MBC를 비롯해서 네. 한국 언론사들이 어떤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네,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근데 언론사 보도 방송에서 어느 한 방송사에서 어떤 보도가 되잖아요. 예. 그럼 그 보도를 계속 인용을 해서 방송을 그렇죠. 해요. 예, 예. 뭐 국내든 국외든 뭐 예. 한국 뭐 KBS가 방송을 하면 뭐 CNN도 따라서 하고 예. 뭐 이렇게 계속 같은 내용을 뭐 이렇게 도미노처럼 쫙 그런 식으로 방송을 같이 하는 거 그런 특징들이 있고 이번에 이 참사가 나기 이틀 전 뭐 하루 전 뭐 이렇게 이런 때에 계속해서 방송사들이 TV조선이나 MBC나 JTBS나 KBS나 YTN이나 한국의 방송들이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이태원에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도록 이런 방송을 유도하는 방송을 했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는 상황에서 이태원에 뭐 할로윈 그 축제가 있다. 예, 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일 예정이다.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거기를 한동안 그동안 코로나19 이런 걸로 해서 이태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를 자주 찾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젊은이들 위주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움직이게 이번에 이 할로윈 축제에 예. 코로나로 많이 그동안 못 모였는데 이번에 많이 몰릴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방송을 미리 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렸던 거죠, 여기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후에 이제 또 갑자기 그런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방송이 어떤 어떤 내용이 보도가 되면 그걸 가지고 계속 다른 방송도 같이 그냥 그 화면을 거의 비슷하게 써가면서 이렇게 방송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예. 그렇게 탄핵시킨 이것까지 끌고 갔다 이러는데 그런 의도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진짜.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하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150 몇 명 사망을 했지만 얼마나 그 귀한 아들 딸들이 죽었으니 그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진짜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할 그런 불행한 것을 그 자료를 어떻게 그냥 탈취하다시피 민주당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공개를 해버리고 이 본인 부모나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그냥 공개도 좋다 이랬을 때 하는 거지. 아니 하고 싶지
없지 않은데 그걸 공개함으로 해서 사람들의 완전히 가슴을 그냥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시체팔이가 장사를 하려고 하고, 응?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언론의 태도, 또 민주당의 태도, 이런 것은 정말 아주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사고를 보면서 특히 이제 마음에 아팠던 것이 뭐냐면은 죽은 사람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의 영혼의 부르짖음. 그렇죠. 우리 다 양심으로 다 듣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네.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덮어야 되는 겁니다. 네. 죽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짖느냐는 거예요. 네네. 그렇잖아요. 죽인 자들이 기획적으로 이런 사고를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사실상 죽인 자들이 네. 자기들의 정치 목적을 위해서 이 시체가 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꾸미는 말이 아니라, 네.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죽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있죠. 네. 그거를 사회 앞에 예. 전해주는 것이 예. 언론사의 제일 먼저 가져야 할 자세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 언론사들이 지금 현재 누구하고 어울려서, CNN하고 어울려서 국제적으로 이 사고를 갖다가 기획한 자들이 있잖아요. 네. 국내에도 물론 기획 네. 가담해서 네. 적극적으로 행한 네. 자들이 있죠. 네. 민노총은 그 대표적인 거고. 예.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자들의 소리를 대변하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시체 자신의 음성인 것 같이, 네. 이게 언론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는 거 있죠. 네. 지금 그거는 예. 완전히 국민 양심의 대변자가 되어야 할 언론사가 거꾸로 국민 양심에서 나오는 부르짖는 소리를 갖다 짓밟아버리고, 네네. 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죽인 자들 있잖아요. 네. 그들의 정치 목적에 해당되는 요상한 소리를 내뱉는 거 있죠. 네네. 이 사고는 그냥 사람들이 몰려서 단순하게 압사당한 거다. 이렇게 관리를 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는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네. 이게 그 시체가 된 그 사람들의 영혼의 소리일까요, 이게? 그거 아니죠. 아니죠. 언론사는 예, 지금 언론사는 그렇게 지금 하면 안 언론사 됩니다. 기자들이 예. 거의 100% 지금 언론 노조원들 뿐입니다. 언론사에도 이제 우파 성향 기자들이 있고 좌파 성향 기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MBC도 80명 가까운 우파 성향 기자들을 전부 엉뚱한 부서로 다 보내버렸어요. 보도국 기자로 놔두지 않고, 기가 막히네. 보도국 소속으로 기자로서 뭐 취재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80여 명의 MBC의 우파 성향 기자들을 전부 다른 부서로 다 내버렸어요. 예. 기자 역할을 못하게 해버렸어요. KBS도 마찬가지고 YTN, 연합뉴스, JTBC 물론이고 모든 언론사의 지금 기자들 중에서 우파 성향 기자들이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아, 기가 이게 막히네. 엄청나게 심각한 일입니다. 네. 근데 이 언론 노조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MBC 같은 경우도 뭐 노조가 3개가 있어요. 제1노조, 제2노조, 제3노조 이렇게 이제 쉽게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제1노조가 이제 언론노조예요. MBC 언론노조. 이 언론노조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좌파 노조입니다. MBC 언론노조, KBS 언론노조, YTN 언론노조, 네. 연합뉴스 언론노조. 언론노조라는 것은 민주노총 아래의 노조 이름이 언론노조예요. 네. 예. 그렇게 됐는데 우리 국민들 이거 잘 알아두시기 네네. 바랍니다. 앞에 언론 네. 노조다 하면 이거는 민노총 산하의 노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우리 MBC 같은 경우는 MBC 공정방송 노조, 이게 이제 제가 노조위원장을 했던 우파 노조고, 또 하나 노조가 MBC 노조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지금 제3노조라고 해서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언론 노조는 뭐냐면 민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예요. 민노총이 위에 있고 민노총 산하에 16개의 노조가, 큰 노조 연맹이 있어요. 언론 노조, 정교조, 운수노조, 무슨 노조, 무슨 16개가 크게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언론노조인 거예요. 이 언론노조 아래는 한 140개 가까운 노조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KBS 노조, MBC 노조, YTN 뉴스 노조, 뭐 이렇게 해서 140개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노총이 지난 8월 13일 날,
저기 시청 앞에서 크게 그 시위를 했어요. 8월 13일 날.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완전히 이거는 북한의 어떤 행사를 보는 듯이 그런 엄청나게 큰 행사를 했는데 뭐 막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구호를 외치고 북한을 찬양하고 이런 이런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문이라면 옛날엔 막 몰래 듣고 뭐 누구한테 몰래 전달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공개적으로 이걸 받아갖고 와서 그 8월 13일 날 이걸 읽었어요. 북한에서 온 지령문이라고 어떻게 하라 이것을 공개적으로 읽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론 노조 산하에 있는 민주노총이 바로 지금 북한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 민주노총이고 민주노총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 언론노조예요. 예. 이러니 지금 각 방송사가 모두 언론 노조에 다 장악이 돼 있고 활동하는 기자들은 전부 언론 노조원들입니다. 우파 노조들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이러니 지금 모든 보도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을 공격하고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 이런 상황이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KBS, MBC가 지금 더구나 MBC가 가장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또 방통위원장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이러니까 그냥 전에 문재인이가 했던 거 반만 따라해도 완전히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동안 너무 신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막 극악스럽게 지금 대한민국을 다 그냥 지들들 멋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넘기려고 했던 이런 것들인데 그래도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이에 대해서 더 세밀하고 또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제대로 밝히려고 하고 있고 이런 노력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한 국민으로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하루빨리 지금 특히 MBC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얘네들에게는 어떤 상식적인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강압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하루빨리 박성재 MBC 사장을 끌어내리고 또 MBC가 우파 성향 기자들이 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하루빨리 되돌려 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 박사님 가슴속에서 나오는 그 열기가 그냥 온 국민들한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지금 현재 이태원 사건 또 그거에 대한 방송국 내지는 신문사의 보도 자세와 보도 내용 여기에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그 미래 그것까지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 네. 결국 저들이 이태원 참사는 실패로 끝난 것을 미리 눈치채고 네. 슬그머니 공격 방향을 지금 그 MBC 기자를 갖다가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다고 언론 탄압이라고 하면서 네. 그 MBC 탄압을 했다고 이러면서 그 달라드는 거 있죠. 그쪽으로 좀 옮겨간 것 같죠 요새. 네. 근데 그 아주 유치하게 전략이 바뀐 거고 네. 아마 전 국민들은요 웃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MBC 기자가 또 대통령실에서 매일 아침에 그 기자회견하는 거기에 왔는데 완전히 슬리퍼를 신고 와가지고 팔짱을 끼고 윤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정말 그 하나만 봐도 쟤네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네, 수가 그렇죠. 있어요. 예. 완전히 그 신문에 지금 다 났어요. 팔짱을 끼고 막 아주 막 머리를 그게 보도를 할까 이것만 얘네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네. 그 내용을 지금
그런 부분을 아실 텐데 이게 지금 이 언론 노조 모든 지금 현재 방송사 기자들이 다 좌파인 언론 노조원 출신 언론 노조원이라는 거 이것을 온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이 대통령실에서 지금 보통 고민이 아니실 텐데 예. 어쨌든 이 언론에 잘못돼 있는 이런 지형 이것을 바로 잡아서 그 제대로 된 기자들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루빨리 제대로 예.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내적 사안으로서 윤석열 정권 쪽에서는 이번 이태원 사건하고 그다음에 MBC 그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지금 그 언론사들이 전부 나서서 떠드는 소리. 네. 이 속에는 분명히 그 국제적인 그 어떤 세력까지도 가담해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네. 그러한 기획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국내적인 사안으로서는 최우선적인 사안으로 아시고 이번에 민노총, 언론노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체하는 사정 처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제대로 윤석열 정권은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네. 네. 또 국민들이 크게 지지하고 있는 이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또 마침 미국도 중간선거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금 바이든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분노가 아주 그냥 정말 용암처럼 끌어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질질 끌려갈 것이냐 하고 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정의를 향한 그 강렬한 투쟁의식, 한국 국민들의 정의를 향한 강렬한 투쟁의식, 이것이 때마침 한국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하나의 기회를 잡아서 우리 한국 정리를 윤석열 정권 쪽에서는 제대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네네. 되면은 시진핑이 뭐 연임 어쩌고 하면서 나와도 그런 국제적인 어려운 문제는요, 한국은 어렵지 않게 헤쳐나가고 북한이 아무리 지금 뭐 핵실험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그런 거 누를 수 있다고 네. 그렇게 네. 봅니다. 네. 오늘 이 참 박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네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좀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 한마디 네, 오늘 중국 문제를 좀 제가 오랜만에 얘기를 해서 굉장히 저는 기쁩니다. 네. 그래서 중국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겐 강합니다. 예, 예. 문재인이가 그렇게 약하게 알아서 엎드려 기니까 시진핑이 완전히 발로 밟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나가고 또한 정상적인 그런 스탠스를 딱 하고 하니까 쟤네들이 알아서 기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긴 겁니다. 윤석 대통령 취임도 안 했는데 미리 축하 전화를 주고 그러기도 하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딱 한마디 했잖아요. 그 북한 핵무기 자꾸 쏘는데 그거 좀 정리 좀 해라 이랬더니 알았어 잘을 하겠다고 또 얘기도 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가장 먼저 정답은 가장 쉬운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해 문제가. 그렇지. 근데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니까 중국을 다루는 방법.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중국이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예. 것은 지금 한박 TV와 이수님 TV가 함께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박 TV 보시는 분들 이수님 TV도 좀 구독 부탁드리고 이수님 TV 보시는 분들 한박 TV 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방송 그럼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가기도회는 15분경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